때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8월 31일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군과 상하이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든 뚫으려는 자들과 반드시 막겠다는 자들이 정면으로 부딪힌 이곳은 바로 바오산이었습니다. 일본은 상하이로 가기 위해서 이곳을 무조건 함락시켜야 했고 요자청이 이끄는 국민혁명군은 이곳을 틀어 막아야 했죠. 문제는 일본과의 전력차가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几辆坦克，有飞机，黄浦江上。 일본군은 수십 대의 전투기는 물론 언제든 지어놓을 수 있는 공습 항공기 그리고 전함 2,000명 이상의 육군 병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병력은 둘째치고 장비부터 뒤처졌습니다. 바오산에 있는 거라곤 박격포 4대뿐이었죠. 그나마 방어 첫째 날은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당장 내일부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일본군은 독이 잔뜩 올라 있었고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요자청이 상당히 유능한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요자청은 봉쇄할 수 있는 곳은 봉쇄한 뒤 오히려 방어선을 성벽 앞까지 당겨서 居高筑险，加固城防， 공격적으로 방어하기로 합니다. 不如主动御敌于外。 그렇게 방어 2일차엔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췄고 방어 3일째 일본군이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중국군이 할 수 있는 건 참호에 몸을 숨기는 것뿐입니다. 포격이 끝나자 일본군은 탱크를 끌고 돌격해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자청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죠.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요자청은 병력 일부를 숲속에 매복시켜놨고 일본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반격에 나섭니다. 양각이 잡힌 일본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렇게 중국군은 기적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자청과 그의 부하들은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자축하죠. 반면 일본군 진영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해집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지휘관 가하구치에게 검을 건네죠. 가하구치는 말 그대로 사생결단입니다. 다음 전투에서도 바오산을 빼앗지 못한다면 할복해야 됐죠. 방어 4일차 새벽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배했던 일본군은 작전을 바꿔 새벽에 바오산을 기습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당황할 법도 했지만 놀랍게도 요자청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죠. 일본은 이번엔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요자청의 침착한 지휘로 한밤중 공격을 받았지만 가와구치를 죽이며 일본의 세 번째 총공세도 무사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중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날이 갈수록 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요청했던 지원군이 오긴 왔지만 그 수가 워낙 작았고 결국 추가 지원병이 바오산으로 가기로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바오산이 뚫리는 순간 상하이가 먹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병력을 긁어모아 바오산으로 보냈죠. 이 소식은 바오산에도 전해졌고 요자청의 표정도 조금은 밝아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을 일본이 아니죠. 그들은 곧바로 저지에 나섭니다. 지원군 소식을 듣자마자 바오산을 공격한 것은 물론 요자청의 유일한 희망도 박살내죠. 이제 바오산에 남은 병력은 단 100명. 더 이상 어떻게 버텨야 될까? 탄약은 물론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그렇게 침착하던 요자청도 이성을 잃죠. 그렇게 방어 7일째 아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 없다 판단한 요자청은
同志给提升，同志给结死。 최후의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成了生死之交。 일본 역시 이번 전투에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하죠. 일본은 다수의 공습 항공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탱크를 앞세워 돌격하죠. 요자청의 부대는 말 그대로 갈려나갔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성 안으로 후퇴합니다.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죠. 我命你立刻带人突围。 그날 밤 마치 요자청의 마음을 대변하듯 억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요자청은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立刻撤退！ 이미 유언장을 쓴 요자청은 홀로 바오산에 남기로 하고 부하들이라도 살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요자청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자청은 이 두 사람만큼은 보내려고 합니다. 방어 첫째 날부터 부모를 잃고 폐허를 뒤지던 그리고 총을 훔치려고 하며 자신도 일본군과 싸우게 해달라던 소년 我比你的手枪高啊！ 진계강만큼은 바오산에서 내보내려고 하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어린 소년이 죽게 만들 수 없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바오산에서 전사한 병사 600명의 명단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기 때문이죠. 是600个为国捐躯的弟兄，要让世人知道。 그렇게 진계강을 포함한 병사 2명이 바오산을 떠납니다. 다음날 방어 8일째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투가 시작되죠. 요자청의 부대는 이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렸고 결국 한 건물 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간중간 기습을 하며 최대한 저항하는 중국군. 하지만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없었고 그렇게 이곳을 지키던 모두가 전멸하며 처절했던 8일간의 바오산 방어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때는 1937년 겨울,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마저 함락합니다. 난징 안에선 난징을 빠져나가려는 탈영병들과 그들을 막아 최후까지 결사항전하려는 자들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일본군은 혼란을 틈타 난징에 입성합니다. 일본군은 난징을 본격적으로 수색합니다. 그리고 성당문을 열게 되는데 정말 수많은 민간인들이 모여있죠. 일본군은 그들을 모두 끌어냅니다. 한편 다른 쪽에선 여전히 남은 중국군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중국군들이 최후의 항전을 펼치죠. 더 이상 밀릴 곳 없었던 중국군은 말 그대로 발악을 합니다. 일본군은 기습을 당하며 괴멸 위기에 놓이지만 때마침 지원군이 도착하며 남은 중국군들을 섬멸하죠.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생포한 중국군뿐만 아니라 좀 전에 붙잡은 민간인들을 모두 한 군데 모으더니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포로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만 하죠. 수많은 동지들이 눈앞에서 죽었고 남은 사람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의 희망이 있습니다. 요는라베라는 독일인이 난징 시민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든 것이죠. 당시 일본군 내에선 외국인은 건들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고 라베는 난징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의 안전지대를 만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본군은 호시탐탐 민간인들을 노렸습니다. 안전지대를 지속적으로 침범하며 여성들을 노렸죠. 여성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你给小妹那穿男人的衣服。
하지만 일본군은 멈추지 않았죠. 마치 오락거리라 생각하듯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더 끔찍했던 건 일본군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되레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라베가 조국 독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은 것이죠. Schaden den Beziehungen, den guten Beziehungen. 라베의 비서로 일하며 안전을 보장받던 당천상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 편에 붙죠. これで本当の友達だ。 안전지대에 부상병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밀고하며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어기죠. 당천상의 딸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끔찍한 짓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리죠. 여성 100명을 보내라 명령합니다. I'm so sorry, 軟 Japanese 禁中の soldiers. 女が集まってるぞ。 결국 일어나선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흘러 라베가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절규하는 시민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죠. 이제 일본군은 눈치 볼 게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난징 시민들을 마음껏 휘두르죠. 끌려간 당천상의 처제가 미쳐버리자 죽여버리더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生きてるよりいいだろう。 한편 라베와 함께 난징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당천상은 아내만 보내고 자신은 난징에 남기로 합니다. 잠시나마 동지들을 버리고 生きてる方がいいだろう。 일본에 붙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낀 것이죠. 일본군은 당천상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곧바로 처형하죠. 라베가 떠나고 난 뒤 일본군은 남은 군인들을 색출해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간절한 요청을 했고 He is not a soldier. Please release them.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군은 가족 중 딱 한 명만 구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하지만 장선생이란 여성이 여러 명을 구하다 일본군에 적발됐고 ふざけた動きをしてる女がいます。 일본군에 끌려가게 됩니다. 仲間も喜ぶだろう。 일본군 중에선 유일하게 일본군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카도가와라는 병사가 있습니다. 장선생은 카도가와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事情没 카도가와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영화는 일본군이 난징 점령을 경축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난징은 1937년 겨울에 벌어진 난징의 비극을 다룹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르고 차오다리를 기준으로 서쪽은 일본군, 동쪽은 중국군 관할이었습니다. 하지만 1937년 7월 7일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됩니다. 일본군은 중국군 부대를 수색하겠다고 말하죠. 당연히 중국군은 거부했고 다음날 새벽 일본군이 기습을 가합니다. 참고로 실종됐다던 병사는 잠시 용변을 보러 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난징을 단 3일 만에 점령해버리죠. 그렇게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난징에서 6주 동안 무려 3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는 12초에 한 명씩 죽은 수치고 당시 죽은 사람들을 포개면 건물 74층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당시에 민간인들을 무릎 꿇혀놓고 목베기 시합이란 걸 했다고 하죠. 100명의 목을 먼저 베는 사람이 이기는 시합이었는데 누가 먼저 100명을 넘긴지 놓치자 연장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검술과 사격 훈련을 했다고 전해지죠. 말 그대로 난징은 인간 도살장이 됐습니다. 영화에서 일본군이 안전지대에 요청한 100명의 여성 중엔 조선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에서 강제로 끌고 온 여성들도 있었죠. 납치된 부녀자도 있었고 속아서 온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기차에 탔는데 내리고 보니 조선이 아닌 중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끌려간 여성 중엔 고통 속에 미쳐버리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중 당천상의 처제가 그랬죠. 영화 난징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물들이 주연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오늘 영상에선 중점적으로 소개드리지 않았던 일본군 카도가와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일본군 중 유일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병사입니다. 여러 일을 겪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다 결국 멘탈이 박살나게 되죠.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카도가와의 심경 변화가 세세하게 묘사됩니다. 물론 중국에선 카도가와를 인간적으로 그려냈다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단 큰 줄기를 따라가며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